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직장인이나 기술자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것 자체를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건 평생 다닐 수가 없다는 걸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사업이고, 그 중에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해요. 경제활동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점차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걸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기 전에 또는 이미 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처방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10년 이상 일해봤어요. 커피 분야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동네 카페 알바부터 시작해서 커피 브랜드 대표까지 역임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인데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창업 중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미 성공한 노하우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만든 성공한 사업 모델을 판매 형태만 가져와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둘 다 돈을 벌기 위해 맺어진 비즈니스적 관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만나 상생하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또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프랜차이즈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생각은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 브랜드가 아닌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생이 아닌 철저하게 돈만 보고 결정하세요. 돈만 보라니 단어가 좀 센가요? 프랜차이즈 중에도 상생하고 착한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상생이 왜 꿈같은 이야기인지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를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카페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운도 좋고 장사가 잘 돼서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월 매출 3천만 원일 때 수익률 20%로 계산하면 6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가요. 거기에 사장이 추가로 일한다면 한 달에 최소 800에서 9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일단 800만 원이면 저는 보통 직장인 월급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매출이 더 성장하면 순수익도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매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인테리어 점차 낡아져요. 신규 경쟁업체 당연히 바뀝니다. 소비자 트렌드 바뀔 수밖에 없죠. 상권 점차 이동하고 변화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매장은 점차 낡아지고 신규 경쟁 점포가 늘어나며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 물가까지 올라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수익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 사업은 하향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아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오래 간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가 커피 시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이디야가 생각나요. 과거 저가 커피 시장은 이디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메가커피가 매장 수로는 1등이죠. 어떤 브랜드든 흥망성쇠가 있어요. 내 가맹점도 당연히 흥망성쇠가 있어요. 여러분의 매장이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오토로 돌려서 캐시카우가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용어긴 하지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라는 겁니다. 즉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매장 컨디션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망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것과 다르게 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요. 가맹점이 늘어나고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고 본사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기업 거래란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거래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맹점과 본사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애초에 달라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 되는데 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서로 듣기 좋은 허울뿐인 단어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가맹점도 순수익으로 월 1000에서 2000만원 그 이상 버는 매장 많이 있어요. 투자금 대비 잘 버는 매장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잘 버는 사람들은 나 잘 벌고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유튜브나 뉴스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본다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게 본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안 되면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매출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벌까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도양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예시는 카페로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 브랜드를 하면 매장 매출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장 매출에만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의 모든 권한을 본사가 가지고 있어요. 가맹점에서는 매뉴얼 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막상 한다고 해도 실제 매출까지 이어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해봤자 개별 메뉴에서 매출에 조금 도움되는 정도일까요?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매장 매출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매장 매출은 점차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내가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수익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는 출구 전략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식하고 똑같이 해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요. 신규 점포로도 할 수 있고 양도양수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권리금 폭리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손해를 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감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차를 사서 잘 타다가 감가 전에 다시 판다면 이용시간 대비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맹점도 합리적 금액에 사서 잘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기다가 다시 양도할 수 있어요. 불법도 아니고 거래라는 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장을 양수한 분은 그 안에서 다른 비전을 보고 들어온 거니까 그 가치 판단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영상이 어찌 보면 정말 깊은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제 구독자분들은 똑똑한 분들이니까 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가맹점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출구 전략도 매출이 기본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매출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 영상 끝까지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브랜드가 아니니까 프랜차이즈는 상가부터 봐도 됩니다. 개인 브랜드는 상가부터 보면 안 돼요.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가를 봐둔 경우와 봐둔 상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영업사원을 만나 추천 상가 몇 개 받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릅니다. 없으면 마음에 드는 상가가 나올 때까지 위 상황을 반복해요. 봐둔 상가가 있을 경우는 여러 브랜드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봐둔 상가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브랜드별 예상 매출액 확인하고 조건 가장 잘 맞는 브랜드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둘 다 틀렸어요. 왜냐면 창업자의 분석과 관점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자영업을 처음 한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들어도 아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할인 혜택입니다. 맞아요. 이해합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장 수가 많지 않은 브랜드는
할인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만약 내가 선택한 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 계속 있으면 양도양수가 어렵다는 걸요. 초보자분들은 보수적으로 선택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벌고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두 번째, 각 브랜드의 주요 고객과 객단가, 원가율, 수익률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각 브랜드 창업 상담을 받으면 돼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못하는 브랜드라면 절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저걸 알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상권에 어떤 사람이 많은 곳인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20, 30대 여성이 많은 곳인지, 30, 40대 남성이 많은지, 1인 가구가 많은지, 신혼부부 또는 중장년부부와 자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에 맞는 브랜드도 달라집니다. 어떠한 브랜드든 타겟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모두를 만족하는 브랜드는 세상에 없거든요. 해당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많은 상권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성공 확률도 올라가겠죠. 객단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00원 객단가가 나오는 브랜드를 할 거예요. 목표가 3천만 원이라면 한 달에 7,500건이라는 영수 건수가 나와야 합니다. 7,500건을 다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영수 건수가 250건이 나와야 해요. 만약 영업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에 약 21건이 방문하는 상권에 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객단가가 만원인 브랜드도 있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3천만원 매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영수 건수는 한 달에 3,000건, 하루에 100건, 1시간에 약 8건입니다. 1시간에 필요한 영수 건수가 21건과 8건은 완전히 다르죠. 객단가 4,000원을 쓰는 것과 만원을 쓰는 것도 동일할 수 없어요. 당연히 상권과 유동인구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자신의 분석 없이 창업을 합니다. 맞아요. 영업사원들 말 잘하죠. 그분들 그걸로 먹고 사니까요. 착한 분들도 있지만 영업사원은 브랜드의 장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너무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언 구한다고 아무 경험 없는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경험 없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계약서상의 양도양수 제한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마다 다른데 없는 것도 있고 2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도 있고 6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내 출구 계획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하고 좀 달라지는데 요즘 새로 뜨는 브랜드 없는지 다점포 운영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갭 투자하듯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죠. 분명히 가맹점도 나름의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결국 왜 갭 투자 같은 선택밖에 못할까요? 바로 사업의 구조를 온전히 자신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를 직접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맹점주님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 하는 점주님이 가맹해지를 하고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매장만 보고 전체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 카페를 만들어서 3천만원까지 매출을 만든 사람은 제2의 메가커피 만들 수 있을까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처음부터 온전히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는 꿈이 크고 나만의 사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브랜드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힘들지만 성공함의 열매가 훨씬 달다는 거죠. 저는 프랜차이즈와 개인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하는 사람은 뭐 프랜차이즈하고 잘 아는 사람은 개인 카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적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출구 전략은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 왜 돈으로만 보고 하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10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단편적으로만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건 다 떠나서 업종 불문하고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고민하는 분이라면
또는 이미 하고 있다면 출구 전략을 반드시 세웠으면 합니다. 장사 잘 되어도 양도양수 안 한다고 생각한 분들 결국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거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봤거든요. 양도양수도 적절한 시기가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모든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해당 브랜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최소 10번은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본사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절대로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영상 놓치지 않고 시청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의 영상을 더 많은 분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카페 처방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